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은 거의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알려주고 추적되는 직접 재료비는 부과시키고 안 되는 제조간접비는 배부하고 뭐 이런 절차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좀 등치가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씁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제품이 하나니까 다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재료비도 추적이 되고 농업비도 추적이 되고 제조간접비도 추적이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조 원가 총액을 다 모아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면 개별 단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한 달 동안에 쓴 돈을 다 모아 그럼 만들어진 것으로 나눠버려. 예? 그래서 이 제조 원가 총액을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능률적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에 통상 한 달 발생한 제조 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기간이 중요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산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같은 기간 동안의 완성품 수량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완성품 수량이에요. 이걸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로 나눠버리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 원가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완성품으로 나눠버리면 완성품 하나당의 원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쓰는 내용은 작업 원가표, 원가 계산표였는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원가를 집계하게 됩니다. 이 단어 외우시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원가를 작성해서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정별 원가 자료 및 생산량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당월 완성품 원가와 월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한다. 그게 바로 제조 원가 보고서예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제조 원가 보고서는 이거를 통해서 완성품의 원가와 그다음에 기말 월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가로 열고 평균법 써 있죠. 이거는 표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 풀이는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해설이 아니라 예제에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풀이 방법을 제 교재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제조 원가 보고서대로 그대로 틀 잡고 이렇게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 이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원가 보고서를 쓰다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써 있네요. 요거 이제 예제를 풀면서 종합원가 계산의 순서를 이렇게 묻기도 해요. 첫 번째 뭐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뭐 이렇게. 요 얘기는 이제 그것의 전체적인 얘기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총 제조 원가 집계하고 두 번째 당월 총 제조 원가에 월초 제공품 원가를 가산하고 월말 제공품 원가를 차감해서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고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당월 완성품 환산량 수량으로 나눠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종합원가 계산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틀만 잘 잡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용어, 요 말이 이제 중요해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산 활동에 투입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수량으로 환산한 것.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산 활동에 투입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수량으로 환산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보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공정이 이렇게 시작을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뭐, 붕어빵이 나온다 칩시다. 네, 붕어빵을 이제 만드는데, 요 밑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계속 짚혀지게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네, 공정 초기에 여기서 밀가루를 다 붓는다 칩시다. 밀가루. 이게 이제 재료예요. 재료비. 쭉 공정이 지나가면서 가스를 다 떼우고 다 만들어진 게 이게 완성품이죠. 완성품. 몇 개, 한 개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 나오면 한 개인데 요게 가운데쯤에 딱 이게 걸려있다 쳐봐요. 요 가운데 절반까지만 딱 지나온 것은 이거를 완성품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완성품이 아니죠. 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것을 완성품으로 생각해보면 몇 개쯤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몇 개쯤 되겠어요? 절반 왔으니까 0.5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있어. 그럼 합쳐지면 한 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쉬운 개념이 그거예요. 이것을 완성품의 환산량으로 따져보면 몇 개일 것이냐. 0.5개. 여기 있으면요. 0.75개. 여기 다 지나가면 한 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잘 봐보면요. 재료비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딱 투입이 되고 이걸 보고 이제 가공비라 그러거든요. 가공비. 가공비는 쭉 공정 전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요 가운데쯤에 있다고 해서 0.5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비교해서 재료비라는 게 있고 가공비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재료비도 봐도 한 개라고 볼 수 있고, 가공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이라면, 만약에 여기 가운데쯤에 공정을 두 번째쯤까지 진행해온 이것을 0.5개라고 단순히 할 수 있느냐? 재료비로 보면 얘를 뭐라고 하겠어요? 재료비는 얘는 재료를 다 썼잖아요. 그 이후에 재료가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나, 여기서 재료를 다 부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재료비로 보면 얘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재료비로 보면 환산량은 1개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공비로 보면 가공비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100% 진행을 했으니까 이걸 한 개라고 보면 여기서 두 번 진행한 50% 진행한 것은 한 개라고 보면 안 되지. 몇 개라고 봐야 돼? 0.5개라고 봐야 되지. 여기까지 온 건, 세 번째까지 온 것은 뭐 0.75, 75% 진행했다. 100% 다 진행하면 한 개. 이렇게 구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얘기가 자,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전량이 다 투입이 돼요. 다 투입이 되고 그렇다면 당월에 착수돼서 완성된 제품의 재료비에 대한 완상량은 한 개다. 재료가 여기서 다 부었으니까 다 만들어진 것도 재료비로 보면 한 개야. 그런데 당월에 착수가 돼서 공정이 50%밖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는 재료를 다 썼잖아. 왜냐하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다 부쉈으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지면 얘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한 개라고 볼 수 있다. 한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가공비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건 100% 다 썼으니까 한 단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25%씩 진행 안 했으니까 이거를 한 단위라고 다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물량이 한 개다. 한 단위다. 그러면 몇 % 진행을 했느냐? 이거 50% 진행했잖아. 50%. 그래서 0.5개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75% 진행했으면 0.75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품 환산량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료비하고 가공비라고 나눠서 하는데요. 왜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냐면, 우리가 원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서 기초원가 여기를 가공비 이렇게 했잖아요. 요 두 개를 묶어. 그리고 요거 하나만 넣고 재료비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원가의 투입 방식이 재료비는 뭐 공정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재료는 투입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 가공비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끝나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공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재료비와 이 두 개를 묶은 가공비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봐셨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의 원가들이 언제 투입이 되느냐, 어느 한순간에 바로 투입이 되느냐, 아니면 공정 전체에 걸쳐서 투입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원가가 있으니까 다 이 만들어진 것은 재료비가 한 개라고 보고 가공비가 한 개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요 50%를 딱 공정을 멈춘 요 붕어는 만들어지긴 절반쯤 만들어졌는데 재료비가 여기서 투입이 된다 그랬죠? 얘는 재료를 다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로 보면 얘하고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재료비로 보면 한 단위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가공비는 50%밖에 안 썼잖아. 한 개인데 50%밖에 안 썼기 때문에 가공비는 0.5개라고 해야지. 100% 쓴 것을 한 개라고 부르니까. 이해되셨죠? 여기 있으면 75%, 응? 여기까지 오면 100%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요, 위치를 바꿔서 재료비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가공비도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봐봐요. 응? 가정을 바꿔서 얘는 결국은 다 한 개씩인데 여기 50% 정도에 있는 요 물고기는 재료비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재료비가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계속 공정 전체를 걸쳐서 생기잖아. 그러니까 한 개 곱하기 50% 진행했다 이렇게 봐서 0.5개라고 해야 되고 가공비도 0.5개라고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재료비가 여기서 들어가요. 한 75%쯤에서 75%쯤에서 재료가 투입이 되는데 가공비는 이렇게 생기는데 물고기가 여기 50%에 와 있다. 그럼 이건 재료비로 보면 뭐예요? 재료비를 하나도 안 쓴 거지. 75%에 투입이 된다니까? 그럼 재료비는 0이야. 가공비는 진행한 만큼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원가의 투입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료비는 언제 투입이 되는가? 공정 초에 투입이 되는가? 뭐 50%에 투입이 되는가? 75%에 투입이 되는가? 가공비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보통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재료비는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요것을 잘 알아야 이거 환산량을 몇 개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완성품 환산량의 뜻.